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 이번 주도 우울하게 출발했습니다. 코스피는 2,400선이 무너졌고 삼성전자는 52주 신저가 기록을 또 썼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의 매도가 무섭습니다. 오늘 하루만 8천억 원 넘게 팔고 나갔습니다. 임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2,391. 코스피가 2,400선 아래로 마감한 건 1년 7개월 만입니다. 코스닥도 769를 기록해 지난 금요일에 이어 올해 최저점을 또 갈아치웠습니다. 외국인들이 무섭게 팔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8천억 원을 팔았습니다. 지난 금요일 6만 원이 무너진 삼성전자는 오늘 52주 신저가를 다시 썼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2,500개 종목 가운데 40%인 1,000개가 오늘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중앙은행들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에 긴축 공포가 확산됐습니다. 고공행진하던 국제 유가가 지난 주말 갑자기 떨어진 건 좋은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경기 둔화의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아시아 증시가 다 떨어졌지만 특히 반도체와 IT 업종이 많은 한국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환율도 불안합니다. 오늘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295원까지 올라 연고점을 기록했다가 다시 조금 떨어져 1,292원으로 끝났습니다. 우리나라 원화는 기본적으로 위험 자산이에요. 원화가 약세를 보인다는 뜻은 기본적으로 글로벌리 경기가 별로 안 좋다는 뜻을 해석한다고 보시면 돼요. 전문가들은 지금 주식이 공포심 때문에 과하게 빠지고 있는 건 맞지만 바닥을 예측하긴 어렵다고 말합니다.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놓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공방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월북 공작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진상조사 TF를 구성해서 전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그러자 민주당에선 월북 정황을 보고했던 2020년 9월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자면서 역제안을 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박윤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하태경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TF를 꾸렸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희생자를 근거 없이 월북으로 몰았다며 관련 기록들을 다시 조사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단 한 사람의 죽음이라도 의문이 있다면 밝히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며 여당을 거들었습니다. 국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계시고 이런 게 있으면은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문제 있지 않느냐. 민주당은 그렇다면 피격 사건 당시 군과 정보당국의 정보를 공개하자고 역제안을 했습니다. 피격 공무원의 월북 정황이 보고된 2020년 9월 국회 국방위 회의록을 공개하는 데 동의하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보 해악을 감수하고라도 9월 24일 당시 국방위 비공개 회의록 공개를 간절히 원한다면 국회법에 따라 회의록 열람과 공개에 협조하겠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미군이 관련된 SI, 즉 특별 취급 정보도 공개하자고 말했습니다. 이것으로도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면 미국 측의 협조를 받아 정보를 공개하면 됩니다. 다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정보자산 노출 같은 안보 문제는 국민의힘이 책임지라는 겁니다. 피격 공무원의 행동을 월북으로 판단한 군과 정보당국의 당시 정보 공개를 통해 월북 공작이라는 여권의 공세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진품을 봐야 한다며 피격 사건과 관련된 북한 감청정보 원문을 여야 의원 대표단이 보도록 하자고 다시 제안하는 등 공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른바 성상납 관련 의혹에 대한 당윤리위원회가 모레 열리는 걸로 확정이 되면서 징계 여부와 수위에 따라서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오늘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회의 진행 방식을 두고 일부 최고위원과 충돌하는 등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임현주 기자가 이 소식 취재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 이준석 대표가 공개 발언을 한 뒤에 늘 하던 비공개 회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비공개 부분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자꾸 언론에 따옴표까지 인용되어서 보도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최고위원회 의장 직권으로
그러자 배현진 최고위원이 발끈했습니다. 비공개 회의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없애시면 어쩝니까? 대표님께서 많이 유출을 하지 발언권을 득하고 않았습니까? 말씀하세요. 스스로도.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권성동 원내대표가 서둘러 마이크를 껐습니다. 하지만 설정과 고성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뭘 유출시킵니까? 본인이 얘기 제일 많이 하셨어요, 여태까지. 내 얘기를 내가 유출했다고? 언론에 나가서 얘기 제일 많이 하셨다고요. 두 사람이 충돌한 건 일주일 만에 세 번째. 이 대표가 밀고 있는 당 혁신위에 대해 배 의원은 사조직 같다고 비판했고, 이 대표가 안철수 의원과 최고위원 지명 문제로 다툴 때도 졸렬해 보인다고 직격했습니다. 모두 배 의원이 비공개 회의에서 한 말이었는데 언론에 그대로 공개되자 이준석 대표가 그러면 비공개 안 하겠다고 되갚은 겁니다.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 간 감정 섞인 설전이 고스란히 노출된 것부터 당대표 리더십에 큰 타격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때마침 이 대표의 성상납과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징계 여부를 심의할 당 윤리위 날짜도 모레 저녁으로 정해졌습니다. 출석하려고 말씀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건 상황에 따라 윤리위 징계는 경고와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까지 4단계. 가장 수위가 낮은 경고 처분만 받아도 입지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 만일 당원권 정지 이상 징계가 나올 경우 현실적으로 대표직 유지가 힘들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결국 대표를 겨냥한 공개 비판부터 당 윤리위까지 당권을 장악하기 위한 이른바 친윤석열계의 흔들기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당 윤리위의 최종 판단이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지난달 대폭락 사태를 빚은 토종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개발사의 권도형 대표는 한국과 미국에서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데요.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이미 지난해에 수사에 착수했는데 MBC가 권 대표에게 발부된 구인장 등 SEC의 수사 관련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9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에게 보낸 구인장입니다. 10월 27일까지 출석하라고 명령하면서 응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미러 프로토콜이라는 일종의 불법 거래를 한 증권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거울을 뜻하는 미러, 즉 애플이나 넷플릭스 같은 미국 기업의 주가에 연동된 가상 주식을 상품으로 만들어 테라로 사고 팔도록 한 거래소를 운영했다는 겁니다. You can use these synthetic stocks for users anywhere across the world to buy price exposure into US equities without time restrictions. So you can trade this 24/7. You don't have to reveal any of your identity as you're making the purchase. 미국에서 ETF나 ELS처럼 주가를 추종하는 금융 상품들은 SEC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SEC는 권 대표가 무허가 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증권법과 증권거래소법, 투자회사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구인장 발부 2달 전인 작년 7월엔 4시간 반에 걸쳐 권 대표를 화상으로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권 대표는 자신이 한국인이고 테라폼랩스 역시 싱가포르 회사이기 때문에 미국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법원은 1, 2심 모두 SEC의 수사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투자자의 15% 정도가 미국인인 만큼 수사 권한이 있다는 SEC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SEC는 특히 권도형 대표에게 테라 블록체인 운영자와 소유자, 테라의 모든 의사결정 제한 등 27개 항목의 자료를 내라고 한 걸로 드러나 테라 운영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한편 연 20% 가까운 높은 이자로 투자자를 끌어모은 권 대표의 폰지 사기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한국 검찰은 최근 테라폼랩스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여기는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 마련된 MBC 특별 스튜디오입니다.
순수 우리 기술만으로 만들어낸 최초의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내일 이곳 외나로도에서 우주 강국을 향한 두 번째 도전에 나섭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발사체로 우리 땅에서 우리 위성을 쏘아 올리는 건데요. 드디어 우여곡절 끝에 누리호가 발사대로 옮겨져서 다시 하늘을 향해 똑바로 섰습니다. 먼저 차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누리호가 다시 발사대를 향해 조립 건물을 출발했습니다. 안전을 위해 무진동 특수 차량에 실려 사람이 걷는 속도보다 느린 시속 1.5km로 움직였습니다. 1시간 20분 만에 1.8km 떨어진 제2발사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누리호가 우주를 향해 다시 똑바로 섰습니다. 곧바로 연료와 산화제를 공급하는 장치, 탯줄이라는 뜻을 가진 엄빌리컬에 연결했습니다. 전자장비와 추적장비도 최종 점검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점검을 하다 산화제 탱크 센서 고장이 발견됐는데 오늘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센서 부분 말고도 모든 부분에 대한 정기적 점검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발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발사대 주변 3km가 통제됐습니다. 평소 관람객들이 드나들던 곳이지만 내일까지 일반인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날씨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내일 비나 낙뢰, 돌풍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내일은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추진제 충전이 이루어집니다. 추진제는 헬륨가스, 연료, 산화제로 구성되는데 발사 4시간 전부터 충전이 시작됩니다. 정확한 발사 시각은 기상 상황과 우주물체와의 충돌 등을 고려해 내일 오후 정해집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